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은 동축 케이블에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정정 용량은 단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입시론 S이고 내 반지름과 외 반지름은 각각 Am, Bm이며 케이블의 길이는 Lm이다. 이 문제 보기를 보니까 동축 케이블에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암기하는 겁니다. 자, 동축 케이블의 정정 용량 공식은 이건데 문제에서 비유전율을 줬죠. 그래서 이 유전율을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게 2번이 되겠죠. 암기. 동축 케이블에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두 벡터가 A 값은 이런 값을 갖고 B가 이런 값을 가질 때 A 클로스 B는 요 식은 벡터의 외적, 벡터 곱, 벡터의 클로스 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아니에요. 이거는 로테이션이다 해가지고 A를 B 방향으로 회전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행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행렬을 정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해요. A가 먼저 나왔으면 A에 관련된 벡터의 성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성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벡터의 외적에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A 성분의 X 방향, A 성분의 Y 방향, A 성분의 Z 방향이란 뜻인데, 요걸 따라서 벡터 A의 A 성분의 X 방향은 2지요? 2. 그리고 Y 방향은 플러스 4. 그 다음에 Z방향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벡터의 AX 성분은 1이네요. 1. Y 성분은 마이너스 1. 그리고 Z 성분은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X 방향의 성분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것에 이렇게 곱한 걸 빼줍니다. 즉 여기 보면 X성분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0이죠? 마이너스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 그래서 4 곱하기 0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요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 그리고 Y는 이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그죠?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얘가 2가 되고 1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X성분 계산할 때처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0.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Y방향, Y성분은 마이너스 3. 자, Z 성분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Z를 요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AZ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준 걸 빼줍니다. 4 곱하기 1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어떤 성분이? Z 성분이. 그래서 여기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면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과 같은 게 2번에 있네요. 요거 벡터의 외적, 요거 간단한 거니까 요거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두 유전체가 접했을 때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2번 유전율분의 1번 유전율의 관계식에서 세타1이 얘가 0도일 때 표현으로 틀린 것은, 자, 요런 겁니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 보면
이게 세타가 0도래요. 여기가 이제 유전율, 입시론 1의 유전율을 가진 유전체고, 여기가 입시론 2의 유전율을 가진 유전체예요. 서로 다른 유전체란 얘기예요. 여기서 세타 1이 요 1번 유전율의 이제 그 굴절 각을 의미하는데, 얘가 0도라는 건 세타는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사하면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0도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경계면과 수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예, 0도면 자,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다른 유전체를 지날 때 이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는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계면과 수직으로 들어가면 여기 유전율 1번의 전속밀도와 2번의 전속밀도는 서로 같습니다. 서로 같아요. 예. 이게 왜 같냐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서 이런 공식 있죠.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다. 얘가 0도면, 코사인이 0도면 얘는 1이 되죠. 1. 그래서 D1과 D2는 서로 같다. 해서 전속밀도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얘도 맞는 내용이죠. 전속밀도가 불변이면 전개의 세기는 변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불연속적으로 변해요. 왜냐? 입시론 1과 입시론 2가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근데 우리 전속밀도는 어떻게 내죠?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입시론 1과 입시론 2가 다르면 두 개의 크기는 같을지언정 전개의 세기, 얘네들이 다르니까, 얘네들이 값이 다르니까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려면 얘네들도 달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개는 불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고요.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에 모여진다? 뭐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유전율,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서는 요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유전율이 크거나 작거나 전기력선은 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입시론 2가 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굴절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쪽으로 모인다는 얘기인데 여기 각도가 0도일 때, 즉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진행할 때는 바로 이렇게 유전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공기 중에 임의 점에서 자개의 세기 H가 20A/m라면 자속 밀도는 약 몇 웨버/미터 제곱인가? 자, 요거 문제에서 자속 밀도 물어봤어요. 그죠?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공기 중이라고 했죠? 그럼 요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적용하면 되겠네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문제에서 준 20A/m 자개의 세기를 적용을 하면 답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전자석의 흡입력은 공극의 자속 밀도를 비례할 때 다음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자, 공극은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의 자속 밀도를 비례할 때 전자석의 흡입력과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라. 뭐 이런 뜻인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네.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뭐가요? 전자석의 흡입력이. 자, 공극에서의 전자극의 흡입력. 요거 공식이죠? 2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왜 공기 중의 투자율이 들어가냐면 여기 공극이라고 그랬죠. 공극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공기 중의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의 제곱 곱하기 전자극의 면적.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흡입력과 자속밀도의 관계는 흡입력은 자속밀도 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개의 무한 직선 도선에 전류가 각각 I, EI인 전류가 흐른다. 두 도선 사이에 점 P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다. 이때 B분의 A는 자 여기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요 점에서 요 A, B는 이제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시킨 자개 HA와 여기서 발생시킨 자개 HB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서 자개의 색이 요 도선에서 A메타 떨어진 자개의 색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A분의 흐르는 전류값이다. 예, 요거 공식이에요. 요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I 암페어가 흐르는 요 도선에서 예, A만큼 떨어진 요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A분의 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이 I의 전류가 흐르는 요 도선에서 B만큼 떨어진 요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B분의 2I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라는 건 HA와 HB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요 식으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요 식을 정리하는데 자, 분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즉 이런 겁니다. 자, 2분의 10은 5지요? 5. 50 나누기 10도 5입니다. 그죠? 두 개의 크기는 같아요. 자, 요거 대각선으로 곱해 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100은 요렇게 곱한 값과 같아야 된다. 50에 2 곱하면 100이죠? 네, 요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한 값이 4파이 AI, 이렇게 곱한 값이 2파이 BI,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양변에 서로 똑같은 거 파이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I도 없어집니다. 여기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2와 이 약분되겠죠. 2분의 1과 2 약분돼서 여기 B만 남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2A만 남겠네요. 그래서 2A는 B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분의 A네요. B분의 A. 자, B분의 A면 요 B가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분의 2A는 여기 나눠준다는 뜻은 여기다가 B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B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곱하면 여긴 1이 되겠죠. 1. 2.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양변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얘랑 약분돼서 1 되니까 즉 B분의 A는 2분의 1이다. 네, 이런 식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고 요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두 개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와 여기서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가 서로 동일하다는 뜻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선에서 A메타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 두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감자율이 0인 자성체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감자율이 0인 자성체는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암기. 여기서 감자율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외부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지요. 자속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외부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진행을 하는 거고 내부에서는 N극에서 S극, 내부에서도 N극에서 S극으로 진행하겠지요. 그죠? 근데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여기 전체 자속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자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자와의 세기가 있어요. 그죠? 자와의 세기.
요 자와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내부의 내부의 자속 밀도의 비율이다. 이거를 이제 감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을 감소시키는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감자율이 0인 자성체는 환상 솔레노이드다. 암기. 그리고 여기 나머지 거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고 가늘고 긴 막대 자성체의 감자율은 0은 아닌데 0하고 가까운 값이다. 예, 그리고 굵고 짧은 막대 자성체의 감자율은 1이다. 예, 요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질량이 mkg인 작은 물체가 전하 q쿨롱을 가지고 중력 방향과 직각인 무한도체 평면 아래쪽 dm의 거리에 놓여 있다. 정정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데 q쿨롱의 크기는? 자, 요거는 무한평면 도체에 d메타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 이걸 뭐 영상력, 정정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힘과 중력은 뭐죠?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죠? 이게 같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무한평면 도체에 d메타 떨어진 점에 여기 q쿨롱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 무한평면 도체와 d메타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은 흡입력이에요. 흡입력.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과 중력이면 요 밑으로 땅으로 당기는 힘이겠죠. 이게 동일하대요. 이때의 전하량을 구해라 하는 게 이 문제인데, 자, 요 문제 풀기 전에 여기서 당기는 힘과 여기서 당기는 힘이 동일하면 얘는 그냥 공중에 떠 있겠죠, 그죠? 네, 그때의 전하량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영상력, 무한평면 도체에 d메타 떨어진 점의 영상력, 정정력은 이렇게 구해요. 요거 암기입니다. 요거 암기예요. 요거 유도하는 식은 제가 나중에 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예, 요 공식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 힘과 중력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력과 중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Q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곱해줘야죠. 그래서 쭉 곱해주고 Q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씌워주면 제곱과 루트는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루트로 씌워진 이런 식이 되고요.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밖으로 4가 돼서 나오고 D의 제곱도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그냥 D가 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4D의 루트 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은 요런 문제는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무한평면 도체에서 d메타 떨어진 점에 영상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지는 전하량.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극판의 면적이 10cm의 제곱, 극판의 간격이 1mm의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를 인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요거 축적되는 에너지 물어봤네요. 어디서? 콘덴서에서.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전압은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정정 용량 C는 주지 않았죠? 예, 콘덴서에서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유전율은 문제에서 비유전율 줬어요. 그죠? 그래서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비유전율 3 줬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유전율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10cm 제곱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센티미터를 1cm를 미터 단위로 바꿀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런데 1c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적용해줘요. 네, 요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또 극판의 간격 1mm 줬죠? 예,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공식에다가 쭉 적용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정적 용량, 콘덴서의 정적 용량 D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3 곱하기 면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전압의 제곱. 요 구학용 계산기 차례차례 입력해서 눌러보면 답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될 공식. 여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두 개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자기 인덕턴스 0.5 헨리의 코일에 200분의 1초 동안에 전류가 25A로부터 20A로 줄었다. 이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 및 방향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 요 마이너스는 요 전압의 발생의 반대 방향이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다. 유기되는 기전력의 반대 방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인덕턴스, 이 dt는 변화된 시간, 변화된 시간. 즉 5초에서 7초 동안 이러면 변화된 시간은 몇 초예요? 2초. 이 변화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di는 변화된 전류량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25에서 20A로 줄었대요. 그러면 25를 적용하고 20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5에서 20A로 줄어들었으니까 변화된 양은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그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0.5 여기 인덕턴스죠. 0.5 곱하기 변화된 시간 200분의 1초 동안 요게 200분의 1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변화된 시간이 200분의 1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200분의 1초 분의 전류의 변화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A에서 20A로 변한 거예요. 이 변한 양이 마이너스 5만큼 변했죠? 요거 어떻게 나왔어요? 20에서 25 뺀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25를 빼면 변화량은 마이너스 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구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유기기전력은 500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는 500V고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이란 얘기예요. 같은 방향. 전류도 같은 방향이겠죠. 그래서 500V고 전류와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요거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전압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마이너스는 이것과 반대 방향, 플러스는 결과값과 동일한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어느 점전화에 의하여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점전화에서 생기는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로 구할 수 있지요. 여기 점전화가 있고 R미터 떨어진 점에 이 점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전위에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전위와 거리의 관계를 보니까
전위는 거리분의 1에 비례하네요. 이제 요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전위 대 처음에 전위 대 2분의 1이 줄어든 전위의 비율은 r분의 1, 여기서 떨어진 거리분의 1에 요 전위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거리, r 다시라고 할게요. r 다시분의 1의 비율과 같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는 요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전위 대 r분의 1은 2분의 1만큼 줄어든 전위 대 r 다시 1과 비례가 같다. 비례하는 만큼이 같다. 네, 요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 요 비례식 정리할 때는 여기 가까운 거 곱한 것과 먼 거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까운 거 곱하면 2분의 1 v 곱하기 r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입니다. 먼 거 곱하면 v 곱하기 r-분의 1, v 곱하기 r-분의 1. 동일하죠? 그래서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 식으로 해설에 나와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거 곱한 거하고 먼 거 곱한 거하고 서로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r-분의 v는 2r, 그러니까 2분의 v 곱하기 r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2r분의 v와 같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전위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의 거리. 어떤 거예요? r 다시. 얘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요거 분수에서 좀 전에 6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은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r 다시 곱하기 v는 2r 곱하기 v와 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v 약분하면 r-는 2r과 같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 뜻은 뭐냐면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그 전위 값을 처음 전위 v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처음 전위 v에서의 거리에 2배를 증가시키면 된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요 내용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거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 구도체 또는 점전하의 전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 암기하고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자개의 세기 H죠? H. 자개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아닌 건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웨버퍼 미터는 자개의 세기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자, 자개의 세기는 요게 길이고 요게 이제 암페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페어,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퍼 길이의 단위인 미터 요렇게 나타내고요. 요 암페어, 요 턴이 들어가면 횟수가, 건횟수가 들어가면 암페어 턴 퍼 미터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개의 세기는 자개 내의 단위 자극당 1웨버당 작용하는 힘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웨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자개의 세기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자개의 세기의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면적 Sm의 제곱, 간격 Dm인 극판 간의 유전율이 입시론, 저항률이 로인 매질을 채웠을 때 극판 간의 정전 용량 C와 저항 R의 관계는 단, 전극판의 저항률은 매우 작은 것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콘덴서 관련된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RC는 유전율 곱하기 저항률이다. 보기를 보니까 저항 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했네요. 그래서 R을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C는 넘어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정정 용량 C분의 유전율 곱하기 고유저항.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4번 점전화 Q 쿨롱과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화는 자, 요게 이제 좀 전에 우리 8번에서 했던 영상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무한평면 도체에서의 A메타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 영상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일단 얘는 없는 거라고 보고, 무한평면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요 점에 여기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우리 힘은 어떻게 구해요? 4파이 입시론 A의 제곱분의 Q1, Q2. 요거 뭐예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이죠. 그죠? 이 공식으로 해서 이제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전하량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전하가 2개가 있어야 작용하는 힘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무한평면 도체와 전하량을 가진 점전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면 전하를 하나 만들어주자. 어디다가? 요 반대편에다가. A만큼 떨어진 요 반대편에다가 전하를 만들어주자. 대신 이 전하는 이 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자. 이 전하가 이 전하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전하를 영상전하라고 부릅니다. 영상전하. 네. 그래서 이제 전하가 2개니까 우리 작용하는 힘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4파이 입시론 A는 떨어진 거리, 여기와 여기의 거리죠. 그죠? A가 2개입니다. 그래서 2A의 제곱 분의 Q1이 Q고 Q2가 뭐예요? 마이너스 Q지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4파이 입시론 곱하기 2A 제곱은 2의 제곱, A의 제곱. 그러면 4A의 제곱 분의 Q 곱하기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Q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에 4, 4, 16파이 입시론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Q의 제곱이다. 요게 무한평면 도체에서 A메타 떨어진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영상역이라고 부르는 그 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는 흡입력을 의미해요. 즉, 요 무한평면 도체는 이 점전하를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영상역입니다. 영상역. 우리 8번에서 했던 영상역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점전하 Q와 무한평면 도체 영상전하를 물어봤네요. 영상전하. 얘 물어봤죠? 얘는 크기는 Q와 같고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Q와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전개의 색이 2, 자개의 색이가 H일 때 포인팅 벡터는, 자, 포인팅 벡터는 전개의 색이 클로스 자개의 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포인팅 벡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철심 안의 일부에 공극을 만들어 철심부의 길이 Lm, 단면적이 Am의 제곱, 비투자율이 μr이고 공극부의 길이가 ΔM일 때 철심부에서 총 권수 N회인 도선을 감아 전류 I아를 흘리면 자속이 누설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극 내에 생기는 자개의 자속은, 자, 요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3번이에요.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철심화는 환상 솔레노이드를 의미합니다. 예,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생긴 거죠.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일부에 공극을 만들어. 요게 공극이에요. 공극.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만들어 철심부의 길이가 Lm. 요게 철심부의 길이에요. 요게 철심부의 길이가 Lm. 그리고 단면적이 Am의 제곱. 요게 단면적. 요게 철심의 단면적. Am의 제곱. 그 다음에 비투자율. 이 철심의 비투자율이 되겠죠? μr. 이고 공극부의 길이, 요 공극부의 길이가 델타 미터일 때 철심부에서 총 건수, 요 감긴 건수가 N회인 도선을 감아 전류
I아를 흘리면 자속이 누설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극 내에 생기는 자개 자속, 여기 생기는 자속값을 구하는 식은 3번이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자, 요거는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속 구하는 공식이 이제 요런 공식이 있는데, 자, 공극이 존재할 때의 자기 저항은 여기 요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 요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 그다음에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기 저항을 얘네들을 적용해서 식을 쭉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요. 요거는 암기예요. 예, 암기. 그래서 요런 내용의 문제가 나와서 요 공극에서의 자속을 구해라 하면 요 공식 찾으시면 돼요. 예, 요거 한번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의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이 1800V를 가했을 때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자, 이겁니다. 내구 반지름, 요게 동심구죠, 동심구. 동심구는 뭐예요? 중심이 같은 공이죠, 공. 공이 이렇게 있으면 요 공 안에 중심이 같은 공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내구 반지름, 요 내구 반지름이 6cm, 외구 반지름 8cm, 8cm. 그리고 외구를 접지하고 여기를 접지하고 내구에 여기 내구의 전압을 1800V를 가했을 때 내구에 충전되는 전기량 Q는 CV란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전기량이 이제 전하량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쿨롱이니까. 그래서 Q는 CV인데 전압은 문제에서 1800V 줬어요. 여기서 정적 용량, 이건 뭐예요? 동심 구도체에서의 정적 용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심 구도체에서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적용해 보면 Q는 C, 요게 정적 용량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죠? 자, 여기 4파이 곱하기 유전율인데 뭐 비유전율이 뭐 얼마고 이런 거 주지 않았죠? 그럼 공기 중에 유전율 적용하는 거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B, 외구 반지름이죠. 외구 반지름.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적용해 줘야 돼요. 외구 반지름 여기 8cm예요. cm를 1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주고요. 내구 반지름 6cm,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내구 반지름 곱하기 외구 반지름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서 같은 단위라고 해서 단위 변경 안 해주면 안 돼요.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꼭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돼요. 변경해 주시고 전압 1800V 적용하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 여기 전하량 구하는 거 Q는 CV, 요거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심 구도체 콘덴서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예. B는 외구 반지름, A는 내구 반지름이라는 거. 예, 문제에서 주는 단위도 미터 단위, 기본 단위로 환산해서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2번이에요. 맥스웰은 전극 간의 유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해석하기 위해 변이 전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자, 전극 간에 여기 유전체가 있을 거예요. 뭐 공기도 유전체고 뭐 물도 유전체가 되겠죠, 그죠? 이런 유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해석하기 위해서 변이 전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도 우리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주변에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린 자계라고 해요. 이 변이 전류도 자계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권수가 N회인 코일에 전류 I아를 흘릴 경우 코일에 파이웨버의 자속이 지나간다면 이 코일에 저장되는 자개 에너지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게 없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똑같은 공식을 찾아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공식도 또 있습니다. Li는 N파이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10번에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했었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요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우리 10번에서 했잖아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공식이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주고 dt분의 d 요거 없애주면 li는 n파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자, 요 공식을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i. 요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li 대신 n파이를 적용해주면 요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n파이 i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런 공식이 있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인덕턴스 공식이 옳은 것은 자, 단 N은 권수, I는 전류, L은 철심의 길이, Rm은 자기저항, U는 투자율, S는 철심의 단면적이다. 요 문제도 좀 전에 우리 Li는 N파이다. 이 공식이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인덕턴스 구하래요. 그러면 I 넘어가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럼 L은 I분의 N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요 파이를 우리 몇 번이었죠? 16번에서 우리 자소 뭘로 나타냈죠? 자기저항분의 NI로 나타냈죠. 그죠? 자기저항분의 NI. 요게 이제 자속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적용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I분의 N 곱하기 자기저항분의 NI. 그래서 I 약분되면 자기저항분의 권수의 제곱. 얘가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공식으로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선 요 공식하고 요 공식 알아야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풀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자기학 과목은 공식만 암기하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공식 같은 경우는 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뭐 20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 이제 아는 공식 가지고 정리해서 답을 찾는 거 이런 것들 꼭 적어보고 적용되는 공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꼭 적어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가 좀 어렵다 해도 한 번씩 다 써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시고 이러고 넘어가셔야 그 문제가 만약에 중요한 문제다 하면은 나중에 또 나오면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또 비슷한 문제 또 풀어보면서 이렇게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적어보고 암기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